포럼엠이 선정한 트렌드 키워드는 with pet,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다입니다. 인간과 반려동물의 역사는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식량을 보관하게 되었는데요. 쥐와 같은 동물들이 곡식 창고에 모여들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동물을 키우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현재와 유사한 형태의 반려동물 문화는 17세기 말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시작하면서 18세기 말에는 보편화되기 시작하였죠. 반려동물이 인간과 함께 거주하면서 교감과 여가의 대상으로 진화한 것인데요. 2016년을 기점으로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보다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크게 확산되었고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새로운 가족 문화로 정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포럼엠은 반려동물에 대한 시장과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려동물의 그 성숙기를 이루고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을 추격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시장 규모는 전 세계 9위 수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는 타 국가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편이고요. 반려동물 연간 산업 규모는 2023년 4조 5천억 수준에서 2027년 6조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 관련된 비용은 아끼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도 경제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 되어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어떤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21개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조사 결과 이 중 농업, 임업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여가서비스업이 반려동물과 유관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들의 주요 특성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매트릭스에 대입해 보였습니다. 개인적인가 사회적인가 그리고 소비자가 고관여된 제품인가 아니면 저관여된 제품인가로 분리를 해보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대부분 개인적이고 고관여된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을 파악해보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B2C 시장에서 고객 민감성이 높은 산업군으로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S 민감도 또한 높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과거 동물을 키울 때는 단순히 사료를 주는 수준에서 그쳤다면 현재는 한 사람을 둘러싼 다양한 소비재 제품이 개인의 취향을 반영해서 끊임없이 바뀌는 것처럼 반려동물 시장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려동물 산업은 다양한 비즈니스로 연결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7가지 영역으로 정리가 됩니다. 교배와 분양과 같은 사육, 사료, 건강식품, 간식과 같은 식품, 의류, 청소도구, 장난감과 같은 용품, 진료, 예방접종, 헬스케어와 같은 의료, 목욕, 관리, 스파와 같은 미용, 기본훈련, 예의훈련, 사교훈련과 같은 훈련, 질병, 상해, 분실, 사망 등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 서비스업입니다. 최근 2, 3년 사이 반려동물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데요. 각 영역별로 세부적인 상품과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각 비즈니스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거 애견센터나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것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동물 복지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이와 같은 방식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분양 경로를 파악하면 44.3%가 친구와 같은 지인을 통해 분양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직접 보고 결정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분양 대신 입양을 하자는 사회적인 운동 또한 현재 확산되고 있고요.
반려동물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바로 식품 분야일 텐데요. 펫푸드 시장은 경제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의 휴먼 그레이드 제품, 천연 유기농 제품, 반려동물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펫푸드 시장 순위는 국내 기업인 우리와라는 기업이 1위이고 로얄 캐닌과 한국 마즈가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죠. 최근에는 할인, BHC, 버거킹, 굽네치킨 등 F&B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펫푸드와 함께 반려동물 용품은 시장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채널은 기존 애견센터나 동물병원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요. 강아지 용품을 한번 같이 봐볼까요? 강아지 관련 주요 용품으로는 하우스 울타리, 급식기, 급수기, 미용, 목욕 제품, 배변 용품, 의료 패션, 장난감, 훈련 용품, 이동장, 외출 용품, 건강관리 용품 등이 있습니다. 용품에 대해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아이템들의 특성을 보면 육아용품과 비슷한 패턴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출산을 하면 필요한 용품들이 있듯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도 필요한 아이템들이 구성되고 하나의 패키징처럼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반려동물도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 또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반려동물 헬스케어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전자 검사, 진단 검사, 치매 치료제, 항암제, 아토피 치료제, CT 장비, 건강기능식품까지 전문성 있는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반려동물과 유관한 분야에 속한 기업에 있으시다면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를 한번 그려보고 자사의 비즈니스에 적합한 영역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